한이가 내 손녀였다고요? 이 말을 들은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토록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어온 과거,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 나영은 그녀가 남기고 떠났던 단 하나의 흔적, 한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였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완벽히 관리하며 살아온 범수에게 크나큰 균열을 내고 있었다. 며칠 전 한이가 희귀성 혈액 질환 진단을 받고 응급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병원은 보호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지만 한이의 보호자로 등록된 나영은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법적 보호자로 등록된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범수는 처음엔 아이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며 병원을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천하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간곡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혈액형이 흔하지 않고 범수 씨와 유전적 일치도가 너무 높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범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유전적 일치도. 그 말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았고 간호사는 조심스레 결과지를 내밀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친부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8%입니다. 범수는 주저앉았다. 한이가 머릿속은 멍했고 손끝이 저릿했다. 그는 문득 나영은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과 안 어울릴지도 몰라. 그 말은 아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아이를 품고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다시 그의 인생을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범수는 결국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마치 인생 전체에 도장을 찍는 기분이었다. 오한이는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며칠간의 회복기를 거친 후 술도가에 돌아왔다. 문제는 그 뒤였다. 독고세리는 범수가 술도가 마당에 한이를 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장면은 세리의 마음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그 아이 누구예요? 세리는 힘겹게 물었다. 범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자신이 배제된 가족의 장면을 목격한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 오광숙은 이 상황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영은이 떠난 이유, 범수가 숨긴 진실, 그리고 이제 한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광숙은 지금 자신의 자리도 위태로웠다. 공주실이 쓰러진 이후 광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공주실이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중얼거린 말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광숙이 그 애가 타기한테 들켰어. 그 한마디는 마치 퍼즐 조각 같았다. 광숙은 고민 끝에 고자동을 찾아가 물었다. 공장장님, 혹시 예전에 독고탁 회장님이 저에 대해 무슨 말 한 적 없어요? 고자동은 침묵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다. 예전에 탁 회장이 광숙이 친딸 아니야라고 혼잣말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죠. 그 말에 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공주실의 딸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공주실과 한동숙의 딸이 아니라면 광숙은 마침내 공주실의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입양 확인서 한 장이 있었다. 입양자 공주실 양자 이름 마광숙 생부 미상. 이 사실을 안 순간 광숙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대체 누구야? 한동숙은 이 사실을 전해들은 후 밤새 서재에 들어박혀 있었다. 그는 공주실이 보낸 수십 통의 편지를 정리하며 광숙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리고 술도가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공주실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경쟁자였던 김원장. 김원장은 과거 광숙의 출생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원장은 광숙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넌 이 집 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이 집 누구보다도 널 지키고 싶어한 사람이 있었던 거. 광숙은 묻는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김원장은 말없이 돌아선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이 움직인다. 한이의 존재를 알게 된 독고탁은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자신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사윗감 오범수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내 딸 울리는 놈은 가만 안 둔다. 탁의 선언은 곧 술도가의 새로운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예고했다. 며칠 후 공주실이 의식을 되찾았다. 광숙은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마음은 복잡했다. 딸로 자란 세월, 그 세월의 무게보다 입양 확인서 한 장이 더 진실 같았다. 하지만 공주실의 눈을 보자 다시 흔들렸다.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떤 아이든 내 딸 맞아. 혈연이든 아니든 널 포기한 적 없어. 광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공주실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조각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오범수는 한이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어서 등록을 해야 하니 치료 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었다. 그 소식은 곧 독고 세리의 귀에도 들어왔다. 세리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붙들 수 없었다. 그녀는 범수를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 교수님, 아니 오범수 씨,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거 왜 나만 몰랐죠? 범수는 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세리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해서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은 이미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뭐였던 거죠? 세리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자리를 떴고 그 순간부터 범수는 더 이상 완벽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술도가에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독고탁이 자신 소유의 투자회사를 통해 술도가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형제들은 당황했다.
오천수는 회계 장부를 다시 검토했고 오홍수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이 모든 배후에 탁 회장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고자동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탁이 그 양반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구먼. 그 말에 오광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형님은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죠. 광숙이 누나까지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맞서야 해요. 그날 밤 형제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오천수는 한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오홍수는 톡고택이 남긴 서류 복사본을 들고 있었다. 광숙은 말없이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오범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지금 이 가족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가짜였던 건 다 털고 진짜만 남깁시다. 그 말에 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 집에 진짜로 남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형제들의 눈빛은 이미 답을 주고 있었다. 한편 한결과 한범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 중이었다. 한결은 한동숙의 해외 송금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흐름을 발견했고 한범은 광숙의 입양 당시 병원 기록에 한동숙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추론했다. 혹시 광숙은 한동숙의 딸이 아니라 한동숙이 숨겨주고 지켜주려 했던 누군가의 아이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장미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다음 날 광숙은 장미애를 찾아갔다. 장미애는 처음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광숙이 1991년과 이양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당신 어떻게 그걸? 광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 당신 딸인가요? 장미애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이내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내 딸이면 어쩔 건데? 지금 그 회장님 너 좋아하잖아. 내가 내 딸이면 그 사람 너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말은 광숙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충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예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짓말. 사랑을 선택한 내가.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출생의 비밀. 광숙은 누구의 딸이며 한이는 누구의 미래가 될 것인가?